이번 시간은 이제 6주째 이제 마지막인데, 일단 모델링은 거진 다 끝났고, 일람표라든가 도면화, 그 다음에 이제 시각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제까지 작업했던 모델이 이 정도인데, 좀 전에 제가 이제 CAD 파일을 잠깐 껐거든요. CAD 파일이 이제 밑에 깔려 있을 때는 뭐 이미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레이아웃 자체가 여기 보면 이제 디멘전도 쫙 있고 뭐 기타 등등 여기 일람도 간단하게 있고 이렇게 레이아웃이 잘 되어 있는데, 얘를 만약에 이제 CAD 파일을 딱 끄고 나면 좀 뭔가 허하죠. 주변에 이제 디멘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채워 나가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상태는 CT에 얹어 있다기보다는 어떤 작업을 위한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 탐색기의 옆에 쭉 보시면은 이제 시트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트에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시트도 있지만, 이제 새로 만들 때 오른쪽 마우스를 탁 클릭하면 이제 새 시트라는 게 뜨고, 거기서 미리 불러놨던 이제 시트가 있으면은 그거를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로드라는 방법으로 가서 이게 주석에 있던가? 딴 데 있나 보네요. 일단요. 따로 가지고 있으면 이거 불러오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선택을 하고 불러오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배치가 되죠. 그러고 나서 이 시트에다가 내가 이제 어떤 걸 이제 넣으려고 할 때 간단하게 넣는 방법은 탐색기에 있는 내가 원하는 뷰를 클릭해서 드래그 해다가 놓으시면은 어디다 배치할 건지를 물어보고 위치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배치가 되죠. 자, 근데 이제 보시면은 보시면은 지금 이 시트를 가져온 게 A1 시트거든요.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해보면 주석으로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840이니까 A1 시트가 맞거든요. 근데 얘 지금 작업되어 있는 거는 지금 100분의 1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100분의 1이다 보니까 너무 작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얘를 50분의 1로 축척을 바꿔주고요. 아까 그 시트 쪽에 가보시면은 그림이 이제 커진 거를 좀 보실 수가, 제가 2층 평면을 가져왔군요. 1층 평면도로 가져와서 불러온 게 있어가지고 다가 배치를 하면 이제 축척은 얼추 맞게 들어가시죠. 근데 옆에 이제 쓸모없는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이거를 작업한 뷰에 가셔서 요 하단에 보시면은 뷰 자르기라는 항목이 있고요. 옆에 보시면은 자르기 영역 표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자르기 영역 표시를 딱 클릭해 보시면은 박스 창이 하나 뜨고요. 얘를 내가 원하는 보여주고자 하는 뷰만큼 자르시면 됩니다. 딱 잘라놓고 나면 주변에 있던 것들은 없어지는데, 기존에 이제 텍스트로 써 있던 것들은 이 화면에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딱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 이제 뷰 자르기라는 표시를 보면은 박스는 여기 있지만 주변 상황들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레이아웃 딱 박스로 잘려서 있는데 내가 주변에 걸 뭔가 작업하고자 할 때 얘를 뭐 다시 늘리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잠깐 볼 수 있는 게 요거를 뷰 자르지 않음을 딱 클릭하시면 옆에 있는 걸 보고 그 부분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요거는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은 객체는 잘리는데 얘도 이제 충돌에 대한 것들도 그 일정 거리만큼 자동으로 이제 쭉 따라오죠. 그거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시트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죠. 얘는 그 처음에 불러왔을 때 바운더리가 여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걸로 이제 작업이 되어 있는데 얘는 요 박스가 잡히는 요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 절점들이 생기거든요. 그때 이걸 살짝 잡아서 잘 잡아야 되는 게 이제 글자랑 좀 충돌나긴 하는데 잘 잡아서 뒤쪽에서 줄일게요. 뒤쪽에서 줄이고 움직일 때는 요걸 바로 클릭해서 움직이시면 돼요. 좀 다른 거가 뭐가 있냐면은 얘만 움직일 때는 얘를 클릭하셔야 되고요. 얘 길이를 줄일 때는 얘를 클릭하시고 얘를 움직이셔야 돼요. 그게 좀 차이가 좀 있어서 사람들이 잘 헷갈리고, 그리고 얘를 잘 갖다 대서 보면은 점도 있고요. 글자, 밑에 글자, 위에 글자. 이게 이제 각각 값을 다 고칠 수 있다는 항목이거든요. 글자 갖다 대면 글자 고치고, 얘 고치면 얘 고치고, 추측은 안 되죠. 추측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되고, 얘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또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원본에 가서 보시면 되는데, 아까 이제 1층 걸로 가면 되는데, 쉽게 하는 방법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시트가 이제 요 시트잖아요. 요 시트에 보시면 옆에 플러스 표시가 있는데, 걔를 클릭하시면은 내가 첨부되어 있는, 이 시트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이 보이고, 얘를 바로 클릭하셔서 이 뷰를 보셔도 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얘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위에 보시면은 이 뷰 활성화라는 항목이 있고, 얘를 클릭하시면 시트는 있는데 요 화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나타나죠. 그러니까 회색으로 된 부분은 잠깐 잠가두고 실제로 내가 작업해야 되는 부분들을 시트를 보면서 작업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 축척도 내가 바꿀 수가 있고, 상세에 대한 것들 요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 할 수 있고, 작업이 다 끝났다 그럴 경우에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보시면은 뷰 비율 활성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딱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로 다시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배열을 했고요. 약간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따 이건 나중에 알려드리겠구나. 자, 시트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 놓으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하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단면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놨잖아요. 단면이 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다시 한번 볼까요? 얘는 일단은 지우고, 자, 단면 그리는 거는 여기 창에 그 위에 창에 보시면 뷰라는 항목에 단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단면을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쪽으로 자를까요? 네, 이쪽으로 잘라서 놓고, 여기 점점점점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이 단면의 바운더리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만 영역을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다 됐으면은 얘를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에 뷰로 이동하시면은 단면을 바로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탐색기 창에 여기 단면이라는 게 새로 생성됐으니까 여기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러면 얘도 이제 50분의 1로 돼 있고요. 얘를 또 시트에다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단면을 밑에다가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돼 있고요. 단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회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들어가더라?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하더라? 기억이 안 나네. 일단은 그냥 갈게요. 일단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자, 옆에다가 이제 3D 뷰도 하나 만들어 보죠. 3D 뷰는 여기 뷰라는 항목에 3D 뷰라는 항목에 보시면은 그냥 기본 3D 뷰가 있는데 이거는 엑소노 형태로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카메라가 이제 소점이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얘는 이제 보통 처음 뷰 잡을 때 평면에서 잡는 게 이제 가장 편하다 보니까 평면에서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라는 걸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 뷰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럼 거실에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에 찍은 데가 카메라고요. 두 번째 포인터가 이제 타겟 위치점에 대한 거고요. 그럼 바로 이제 3D 뷰가 카메라 뷰가 이제 생성이 자동으로 되면서 얘를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야 되잖아요. 아까는 이제 카메라 하나 그냥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맥스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보통 창을 한 4개 정도 띄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 인면, 3D 뷰. 그러면 우리도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해보면 3D 뷰 하고요. 아까 잡았던 단면으로 한번 볼까요? 단면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생성된 3D 뷰. 얘를 같이 놓고 보면은 자, 카메라 창의 박스를 탁 클릭하시면 카메라가 활성화되면서 각각의 뷰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평면에서 작업하려면은 평면 창을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내가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볼 수도 있고요. 지금 바깥에 나가 있죠, 카메라가요. 그러면 카메라를 내가 안쪽으로 이렇게 옆에 옆에 선을 클릭하고 안으로 한 무브 형태로 이제 작업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깊이에 대한 거거든요. 이 뒷부분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얘를 내가 넓게 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특성창에서 보시면은 이 먼쪽 자르기에 대한 값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창이 약간 이제 짧은데 먼쪽 자르기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얘를 클릭해 보면 아까 이제 깊이 자르는 그 창이 없어지죠. 바운더리. 그러니까 카메라 말하면 피사계 심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 뒤에까지 다 보이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내가 요 부분까지만 보겠다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는 먼쪽 자르기라는 부분을 값을 가져가고 이제 좀 당겨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잡는 게 여기 단면에서도 한번 보시면은 사람 눈높이에 이제 맞춰져야 되니까 내가 이거를 뭐 이렇게 조정해서 보아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옮기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투시도 작도하는 거 보면 이제 3소점이 있고 2소점이 있거든요. 근데 3소점보다 2소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바꾸려면은 이미 이제 임의로 바꿨기 때문에 그걸 맞추는 방법이 이 특성창에서 이제 바꾸셔야 되는데 이 눈높이하고 대상 높이라는 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값을 똑같이 주시면 돼요. 2000으로 주시면은 이소점으로 되죠. 이 벽이 수직으로 서 있으면 다 이소점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런 걸 보지 않고 실제로 이제 조금씩 옮기서 보실 때는 요 창에서 이제 휠로 돌려서 보시면 되는데 시프트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하면 이제 시프트로 이렇게 휠로 이제 움직이잖아요, 자유롭게. 근데 얘는 좀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좀 이게 정밀하게 맞춰주는 것가 좀 까다롭거든요.